마이의 베트남 설날. 마이는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부모님과 오빠와 같이 살아요. 마이의 가족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설날은 음력 1월 1일을 말하고 베트남어로는 떼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음력 12월 23일부터 조금씩 설날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베트남에서는 이날을 부엌신을 배웅하는 날이라 불러요. 집집마다 3명의 부엌신이 있는데 이들은 한 해 동안 그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잘 봐두었다가 이날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에게 보고한다고 해요. 마이는 부엌신이 하늘에 타고 올라갈 잉어 3마리와 제사 음식 재료를 사러 엄마랑 시장에 가요.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크고 예쁜 잉어를 골라요. 마이네 가족은 찹쌀밥 등의 음식과 살아있는 잉어로 제사를 지낸 뒤 집 근처에 있는 호수에 잉어를 풀어주었어요. 다음날 마이네 가족은 집을 대청소해요. 한 해 동안 쌓인 나쁜 일과 먼지를 없애고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대청소를 하지요. 아빠와 엄마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마이와 오빠는 자기 방의 책과 장난감을 직접 정리해요. 며칠 후 엄마와 마이는 꽃시장에 가서 노란 국화와 분홍 복숭아꽃, 금귤나무 화분을 샀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설날이면 복을 상징하는 노란색이나 붉은색 꽃과 열매가 있는 나무로 집안을 꾸며요. 그렇게 하면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가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부모님은 시장에 가서 설날 음식 재료와 과자, 수박을 샀어요. 속이 빨간 수박은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설날에 꼭 먹는 과일이에요. 엄마, 아빠는 마이가 좋아하는 젤리와 코코넛 과자,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드릴 선물도 샀어요.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0일. 마이네 가족은 아침 일찍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시는 시골에 가요. 4식구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30분 정도 달려서 할아버지 댁에 도착해요. 작은 아빠네 가족도 와 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설날 음식인 반증을 만들어요. 반증은 찹쌀과 녹두에 돼지고기를 넣고 아주 커다란 나뭇잎으로 싸서 삶아낸 사각형의 떡이에요. 어른들은 음식 재료와 냄비, 나뭇잎과 끈 등을 준비하느라 아주 바빠요. 어른들이 바쁘게 일하는 동안 마이와 오빠는 사촌 동생들과 마당에서 놀아요. 반증을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나면 냄비에 넣어 삶을 차례예요. 보통 10시간 가까이 삶아요. 낮부터 밤까지 마당에서 반증을 삶는 동안 아이들은 할머니와 함께 냄비를 지켜봐요. 그 사이 어른들은 제사상에 올릴 돼지고기 조림 등 다른 음식을 만들어요. 밤 12시가 되면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낼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새해 소원을 빌어요. 근처 공원에서는 새해를 맞아 불꽃놀이를 하고 있어서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도 보여요. 다음 날인 새해 첫날. 마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설날을 맞아 새로 산 베트남 전통옷 아오자이를 입어요. 어른들은 제사를 준비해요. 베트남에서는 새해 첫 3일 동안 식사 때마다 명절 음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제사가 끝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새해 인사를 나눠요. 마이가 새해 인사를 드리자 어른들은 흐뭇해하시며
세뱃돈을 주셨어요. 아침을 먹기 전 새해의 첫 손님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베트남에서는 새해 처음으로 집을 방문하는 손님을 신중하게 정해요. 집주인과 손님의 띠가 잘 맞아야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가족 모두는 손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해요. 설날떡인 반증, 돼지고기와 당면이 들어간 튀김, 냄 등을 먹고 후식으로 과자와 수박도 먹어요. 아침 식사 후에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러 함께 절에 가요. 절에서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쭉뭉 남머이 라고 인사해요. 절에 다녀온 뒤에는 또 다른 친척집을 방문해요. 어른들께 새해 인사를 드릴 때마다 어린이들은 세뱃돈을 받아요. 설날이면 할머니와 할아버지, 친척들을 만나 맛있는 음식도 잔뜩 먹고 예쁜 새 옷도 입기 때문에 마이는 설날을 아주 좋아해요. 올해 설날이 끝나기도 전에 내년 설날이 기다려질 정도로요.